자,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직선을 지금 좌표 평면 위에 담아서 직선의 방정식을 꺼냈듯이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우리한테 존재하는 원이라는 녀석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려서 그 녀석에 대한 식을 꺼내는 과정들을 소개하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 괜찮죠? 자, 원이라는 녀석은 뭐니? 라고 얘기하면 원은 뭐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직선에서 테마를 다 봤던 것 같은데 하나의 고정된 점으로부터 그죠? 뭐가? 거리가 일정한 녀석들의 집합 곧 이 위에도 마찬가지 점들의 집합입니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게 원이었지.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서로 거리가 같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거리가 같을 때 그러한 녀석에 대한 나의 길이는 r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 사이에 중심이 나타나는데 그 중심을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하면 a, b입니다라고 우리가 표현이 가능했다. 가능?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a, b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원의 방정식을 꺼내려면 아이디어는 방금 전에 봤던 자취의 방정식이 활용된다는 거 포인트 체크하시면 끝나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나의 동점 P라는 녀석을 선택했을 때 그 P는 여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점, 그 점을 우리가 A라고 볼까? A, B라는 지금 점 사이의 거리가 R로 일정합니다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결국 나의 점 P, X, Y를 설정했을 때 두 번째 언제나 P와 A 사이의 거리는 R과 같습니다의 관계식 나타나는 형태를 통해서 X와 Y의 식을 꺼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항을 통해서 식을 꺼내봤단 말이야. 루트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입니다라는 표현으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라고 나타나는 거 확인 가능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결국 그러한 상황으로 나타난다. 누구니? 내가 바로 원의 방정식입니다. 체크 가능하겠죠? 원의 방정식에서 이러한 녀석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의 테마는 항상 뭐냐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죠? X와 Y에 대한 완전 제곱식들의 식의 형태, 반지름도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는 식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표준형이란 녀석의 문제가 어떠한 출제의 의미로 나타나느냐 라고 체크한다면 언제나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했을 때 제곱이 0이 되는 x의 값, 그 녀석의 x의 좌표가 바로 중심의 x좌표가 되고 y가 0이 되는 값, b라는 녀석이 중심의 y좌표가 되더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r제곱이라는 녀석에 곧 루트를 붙인 r의 값, 그게 곧 반지름이 되더라. 결국 중심과 반지름의 좌표가 활용되는 문제들은 언제나 표준형이 활용된다라는 거 포인트 체크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죠? 자, 하나만 여기서 더 정리합니다. 자, 이러한 녀석이 원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한번 포인트 체크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x제곱과 y제곱 앞에 지금 개수가 1 되어 있는 거 보이지? 그죠? 저건 이제 이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2, 3, 3이어도 어차피 나누면 같아진다라는 포인트에 따라서 첫 번째 x제곱과 y제곱 곧 최고차항의 각각 x와 y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게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오케이? 2차 식들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고 두 번째 그 식을 정리했을 때 곧 아래 제곱이라는 녀석의 위치 곧 오른쪽에 있는 지금 숫자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이유는 반지름은 언제나 0보다 크니까라는 지금 포인트로 나타나는 거 체크하시면 끝. 의미 괜찮겠죠? 단순한 아이디어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경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 하나만 체크하자고요.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제곱과 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뒤에 있는 숫자가 0보다 커야 되더라. 포인트 첫 번째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전개를 했단 말이야. 전개를 하고 났더니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by
그리고 상수항들을 쭉 묶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라고 표현이 가능했지. 그죠? 쭉 전개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식을 단순하게 정리하려고 딱 봤더니 2a, 2b,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라는 녀석은 각각 상수네? 그럼 여기는 a로, 여기는 b로, 여기는 c로 표현해서 내가 이러한 녀석도 원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해야지 라고 얘기한 게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의 표현의 식이고, 이렇게 x와 y의 제곱의 개수가 1, 1로 오른쪽 0과 함께 방정식으로 표현될 때 그 녀석은 아직 우리가 r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게 r이 0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나타난다는 가정하에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이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의미 괜찮죠? 그러면 이 일반형이라는 녀석의 문제의 테마는 거의 대부분은 당연히 이 상황이 나타났을 때 반지름과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완전 제곱식꼴로 변형하는 문제의 테마가 대표적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근데 얘만의 상황으로 독특하게 우리가 활용하는 포인트 두 번째는 존재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거죠. 원 위에 세 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일반형을 사용해서 그거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활용하시면 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지? 세 개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고 주어진 점이 세 점일 때 그러한 상황은 여기다가 각각 x와 y에 집어넣어서 나의 연립방정식이라는 알고 있는 우리의 방정식 형태를 활용하더라. 체크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정도가 처음 원의 방정식의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제들을 통해서 하나씩 유형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옆에 있는 1번과 그리고 3번은 제가 일단 먼저 같이 여러분들과 하고요. 여러분들은 2번과 4번 같이 연습 한번 풀어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 먼저 제가 예시로 들어보러 가볼게. 1번 문제.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13이래요. 자, 이 식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일단 읽으실 거. 나의 중심의 좌표는 1,-3이고요. 반지름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의 루트 값, 루트 1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혜수야 괜찮아? 오케이, 머리가 신경 쓰여요? 샹,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중심과 반지름이 나타납니다의 표현 하나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원이란 녀석이 존재합니다. 그림도 표현하실 수 있죠? 의미 괜찮지? 주어진 지금식을 통해서 원이 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나타나서 지름의 양 끝점이 된대요. 오케이, 포인트. 다시 뭐가 된다고? 지름의 양 끝점이 된다고요. 그죠?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내가 그려놓은 상황으로 그대로 따라가자면 이런 거죠. 그치? 지름의 양 끝점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다? 원의 중심이 있다. 그죠? 그리고 A라는 한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하면서 반대쪽에 있는 그 끝점은 A, B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지? 중심의 좌표 우리가 이 표준형으로 찾았죠? 근데 얘네들은 일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일직선 위에 있을 땐 우리가 내분과 외분 언제든지 활용 가능하다. 포인트 체크 가능하지? 오케이. 결국 이 녀석은 A, B의 중점이었던 거. 그게 원의 중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포인트가 바로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 의미 단순한데 그래도 포인트 체크 가능하죠? 그죠? A, B라는 녀석의 중점은 원의 중심.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중점 구하러 갑니다.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값 2분의 A-2. 그 값이 나의 x좌표 1과 같고, 다시 y좌표들을 더한 2분의 B-5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포인트 체크 가능할 거고요. 결국 그 값을 통해서 A의 값은 4입니다 라는 정보와 나의 B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정보가 각각 나타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고 그 녀석의 합은 3입니다의 문제였다는 거 가능하겠죠?
오케이? Yes. 빠르게 확인하시면서 다음 3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자, 출발 한번 해볼게. 문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표준형이었다면 지금 이번에 예시에는 일반형이 표현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죠? 원의 방정식 일반형입니다. 그 일반형의 힌트 해석 첫 번째가 바로 넓이가 최대일 때죠. 호호! 야! 다시! 원의 넓이가 최대일 때래.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우리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파이 r 제곱. 기억나십니까? 호의 길이는 2파이 r,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 그죠? 알고 있는 지금 식의 형태를 활용한다라는 포인트 넓이였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내가 구해야 되는 그 넓이의 표현은 파이의 값은 이거 사실 실수다. 그죠? 3.14 얼마 어느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무리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실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수를 제외한 미지수 r제곱을 구하면 그 상황을 통해서 s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체크 가능하죠. 결국 이 넓이라는 표현이 딱 던져지는 순간 r제곱이 필요하구나. 의미 괜찮지? 자, 반지름을 건들면 반드시 뭐로 간다고요? 표준형으로 간다고요. 가능?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이 r제곱이라는 녀석이 딱 보이는 순간 첫 번째 시작. 표준형 만들기 포인트로 던져진다고. 표준형은 어떻게 만들어? 완전 제곱식 꼴로 각각을 표현하시면 되잖아. 결국 주어진 일반형이라는 형태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곧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r제곱을 찾는다의 표현의 첫 번째 넓이의 의미였기 때문에 내 녀석들은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러 가야 되고, 기분 나쁘게도 미지수가 각각 x와 y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x제곱 마이너스 2배 a 플러스 1 x를 딱 보는 순간 반절의 제곱 곧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서 오른쪽엔 a 플러스 1의 제곱이 더해지고 빼지겠죠. 의미 괜찮죠? 두 번째, y쪽은 아래쪽에다가 바로 플러스 붙여서 정리할게요. y제곱 플러스 2a y 반절의 제곱 a제곱 거기에 더해진 녀석을 빼주는 마이너스 a제곱까지 붙이겠죠. 오케이. 그리고 남아있는 뒤에 식 플러스 3a제곱 마이너스 2까지 붙여서 는 0입니다 라고 식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만들기 위한 각각의 목적들, 내 녀석 그리고 내 녀석을 묶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식을 쭉 정리하시면 앞에는 x에서 a 플러스 2를 뺀 녀석의 제곱입니다의 표현으로, 두 번째는 y에서 a를 더한 녀석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나머지 것들은 연산을 한번 해주셔야 되니까 이 녀석만 풀어 헤칠게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 마이너스로 붙어있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면 3a제곱과 마이너스 a제곱과 마이너스 a제곱을 통해서 a제곱 하나 나타나고요. 상수는 일단 1차 개수 하나 남아있으니까 마이너스 2a 붙인 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붙어서 3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오케이.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으로 바뀌더라. 의미 괜찮죠? 이 참수에서 했던 연습들을 그냥 x쪽, y쪽 두 번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표준형의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수항을 반대쪽으로 넘겨야 되니까 넘겨서 표현할게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입니다 라고 나타나는 거 확인 가능하죠. 다시 플러스 2a였겠네. 의미 괜찮소?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원의 넓이라는 녀석이 활용되는 포인트, 얘가 누구요? r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준형을 통해서 두 번째 넓이를 표현하겠죠. s는 파이 r 제곱, 그지? 근데 얘가 뭐일 때? 최대일 때. 아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건들고 있구나. 다시 한번 지금 완전 제곱식 활용하러 가야 되겠죠? 가능합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파이가 곱해진 형태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 지금 붙어서 꺼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 따르는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마이너스를 묶어서 가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 안에서 묶어서 가자. 마이너스로 묶고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을 꺼내주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묶으면 좀 편하게 보이겠지? 그쵸?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전체적으로 나의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네. a가 얼마일 때, 곧 위로 볼록이니까 꼭지점이 최대라는 상황이 돼서 나의 녀석 0이 되는 값일 때 최대값 4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곧 a가 1일 때 최대값 4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최대 넓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 4파이였는데 이 문제는 a를 건드는 그 상황에 따르는 중심 좌표 찾기였다는 거 판단 가능하죠? 원의 중심 또한 표준형을 건드려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형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 식이 딱 보이는 순간 제곱이 0이 되는 중심 좌표가 a 플러스 1, 마이너스 a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다 이거죠.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그러면 결국 a가 1일 때 나의 중심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로 최종적으로 답이 나타납니다. 1을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이 곧 나의 중심이지 라고 얘기하는 문제였다 판단하시죠. 이렇게 건드는 문제의 표현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 힌트가 계속적으로 던져졌고, 그 상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도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좌표를 구하는 거였으면 그 상황 자체를 다시 표준형에서 중심 좌표를 꺼내고 그 상황에 a 값을 대입해야 되더라.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요. 정리하신 뒤에 여러분들은 2번과 4번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오케이. 자, 2번 같이 한번 출발 한번 해볼게요. 문제의 답은 얼마였냐면 2 플러스 루트 13이래요. 자, 출발 한번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얘기했니?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 찾아라. 냄새나요? 첫 번째 뭐 활용하겠다? 일반형 지금 활용하겠다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지? 그리고 일반형을 찾고 나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으라고 얘기하니까 그 녀석을 활용해서 당연히 어디까지? 표준형까지 한번 바꿔봐요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 가능하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제 일반형의 식을 세웁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의 식 ax와 by와 c란 녀석을 빨리 배치한 뒤에 위에 점 하나씩 대입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으로 3,4를 대입하면 9 더하기 16 더하기 3a 더하기 4b 더하기 c는 0입니다의 식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2,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4 더하기 1 2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0입니다 나타나고, 마지막 마이너스 3,0 대입하자. 대입하면 9. 0 집어넣어주면 감사하지. c라는 녀석까지만 나타나서 식이 연결되잖아.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연립을 어떻게 행하시면 되냐면 각각은 c가 공통으로 하나씩 들어있죠. 누가 봐도 c 소거해야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둘을 빼고 이렇게 둘을 빼볼까요? 자, 위아래를 지금 빼러 가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을 빼서 첫 번째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러 가보면 위에서 아래를 뺐으니까 25에서 5를 빼서 20 A B는 0. 얘를 두 번째 식으로 선택해서 갈게요. 25에서 9를 빼니까 16 3a2에서 3a1을 빼니까 6a. 그리고 4b에서 아무것도 없는 녀석을 빼버렸네. 4b 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죠. 의미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위와 아래의 연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식은 공통으로 2가 들어있어서 2로 나눕니다. 8 더하기 3a 더하기 2b는 0입니다 라고 표현 가능할 거고, 이 식과 이 식을 맞추기 위해서 3을 곱하겠죠. 60 더하기 3a 더하기 15b는 0. 이렇게 위와 아래를 뺍니다.
자, 그러면 60에서 8이 빠지니까 52, 3의 2에서 3의 1을 빼니까 0이 되고요. 15에서 2를 빼니까 13, b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식이 나타나네요. b의 값이 깔끔하게 마이너스 4라는 식이 나타난다는 거, 값이 나타난다는 거 체크 가능하죠? 오케이. 그럼 이제 b가 마이너스 4가 됐으니까 이건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까? 막 8, 오, 얘요. 막 8, 풀8 사라져서 a 값 0이네? 그죠? a가 0이 되면 여기가 0이 됐어. 그러면 c는 c 더하기 9가 0이니까 c가 마이너스 9가 되겠지. 이렇게 하나를 찾고 나머지들을 단계별로 찾으시면 A값, B값, C값이 다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판단 가능했을 거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식을 한번 최종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A는 0으로 사라졌고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9가 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판단 가능하더라. 의미 괜찮죠? 그리고 그 식을 통해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야 되니까 빠르게 완전 제곱식으로 갑니다. 감사하게도 x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y제곱 마이너스 4y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를 통해서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마4 마9가 마13이 돼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13이 됩니다. 예스! 찾았더라. 나의 중심좌표는 각각이 0이 되는 x의 값과 y 값으로, 반지름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의 루트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잖니? 그게 곧 나한테 찾으라고 얘기했던 A값, B값, 그리고 C의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잖아. 각각을 다 더하라. 2 플러스 루트 13.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4번 문제로 곧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같이 한번 갈게. 여기 있는 지금 문제의 답은 26이야. 쌤 나이랑 좀 비슷하죠? 네. 자, 일단 출발 한번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2,1과 6,5를 잇는 선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 구하기였다. 그치? 자, 하나만 테마 내가 여기다가 하나만 테마 더 잡아볼게. 요거는 독특한 녀석이에요. 자주 쓰지 않아. 그래서 문제는 항상 써지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에서만 독특하게 사용이 가능하니까 기억하시기 싫은 분들은 기억 안 해도 돼. 근데 이거 유도하는 과정들은 우리가 나중에 시험 대비 때 한 번씩 해드릴 건데, 어떤 녀석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름의 양 끝점에 주어진 원의 방정식입니다. 얘도 세우는 방법이 있어. 공식화된 유도된 식이 있거든. 지름의 양 끝점을 x1, y1과 x2, y2라고 주어졌을 때 그 녀석의 원의 방정식은요, x-x1, x-x2 더하기 y-y1, y-y2는 0입니다 라고 식을 세워서 끝낼 수 있더라. 자주 나오진 않겠죠? 독특한 녀석이죠. 딱 하나의 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식들을 우리가 너무 머릿속에 많이 넣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빠지니까 기본적인 수업에서는 제가 던지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판단하에 던져보는 거야. 오케이? 하나의 식 더 추가만 합니다.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지금 원의 방정식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x-x1, x-x2 더하기 y-y1 곱하기 y-y2라는 녀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오른쪽은 항상 는 0이라는 거 속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문제는 문제의 목적은 얘가 아니었겠지만 우리가 딱 심화 과정을 배우고 딱 봤다. 공짜. 왜? X좌표가 2와 6으로 들어있죠. 그지? 그럼 x-x1 곱하기 x-x2가 지금 들어간 거야? 그 오른쪽에 A 자리와 B 자리는 뭐 들어가면 돼? y-y1과 y-y2 들어가면 되죠. 가능해? 그럼 결국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의 제곱 26. 문제는 벌써 끝나 있다고요. 의미 괜찮겠어? 그러면 이 식에다가는 요거 하나 건드려서 우리 그냥 포인트 던져버릴까? 괜찮죠? 오케이. 이 식에 지금 서령입니다라는 포인트로 식을 던져서 26 확인 한번 한다고. 자, 근데 방금 표정에서 다른 것도 보고 싶어요의 눈빛이 보였기 때문에 빠르게 본래 있었던 문제 유형으로 한 번만 해석하고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됩니까에 지금 해석이 필요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도형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선분의 빗변으로 하는, 곧 2,1과 6,5가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있대. 이렇게잖아. 그치? 그랬을 때 한쪽은
2,1이라고 얘기했고 한쪽은 6,5라고 얘기했는데 얘의 무슨 방정식이었냐면 외접원의 방정식이었어. 외접원이라는 건 여기에 이렇게 도형이 그려지는 건데 알고 있다시피 여기에 지금 직각삼각형이 표현됐다는 의미에서 벌써 얘는 원주각이 됐던 거야. 그치? 지름의 원주각은 언제나 90도. 특징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상황, 곧 내가 가지고 있는 A라는 지금 하나의 점과 B라는 점으로 지금 둘을 표현했을 때 A, B는 지름이 됐다고요. 그러면 그 A와 B는 뭐가 됐어? 지름의 양끝점이 됐죠. 지름 위에 양끝점이 주어진 두 점을 통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이러한 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의미 괜찮지? 근데 이 녀석의 본래 아이디어는 뭐? 이 문제가 출제된 의도는 뭐였냐면 사실은 그런 거 모른다는 가정하에 나의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거 발견하고 중점 찾는다 이거죠. 그게 원의 중심이다 이거지. 그래서 둘 더하기 나누기 2 하면 8을 2로 나눠서 4, 6을 2로 나누면 3, 그래서 중심의 좌표 4,3. 그리고 반지름이라는 건 한 나의 중심과 원 끝점, 그러면 2,1이라는 녀석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니까 루트 4-2의 제곱인 4, 3-1의 제곱인 4.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8이었다 이거죠. 의미 괜찮지?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의 원의 방정식은 x-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 루트 8의 제곱 8입니다라는 식이 꺼내진 거였고 그거랑 쟤랑 같다라고 연결시켜서 의미의 A값, B값을 찾으시면 됐다. 괜찮겠지? 오케이. 이 이후의 과정은 여러분들의 플레이를 통해서 쭉 연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의 과정을 전개해서 가면 A 플러스 B와 A 곱하기 B가 나타날 거고 곱셈 공식을 통해서 답을 구하시면 와우 26이 정확하네 라는 거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체크할 거 체크하시면서 다음 챕터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여러가지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 여러가지 원의 방정식에서는 딱 하나만 정리할 건데 뭐 정리할 거냐면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들을 정리해 볼 거예요. 이 녀석들은 문제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는 녀석들이고요. 좌표축이라는 건 X축과 Y축이 있기 때문에 기준점은 먼저 X축부터 갑니다. 자,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먼저 출발 한번 해보면 이런 겁니다. Y축이 상관없이 X축에 접합니다라고 원을 보여준다라는 건 여러한 식으로 X축과 한 점에서 만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그지? 근데 위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아래쪽에서도 당연히 접하는 원은 존재한다고요. 가능해? 그럼 중심의 좌표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는지 파악해보면 나의 중심 좌표가 예를 들어 A, B랍니다. 나의 중심의 좌표가 예를 들어 C, D래요. 위 먼저 원을 확인해 보면 나에서 접하는 점까지 내린 수선의 발은 원의 접선 D라는 지금 사항으로 활용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 가능하지. 그치? 그럼 위에서 지금 A, B에서 A도 양수고 B도 양수이다 보니까 이 사이의 거리는 X좌표가 활용되는 게 아니라 Y좌표가 활용된다는 거 보이죠? 그죠? X축으로부터 얼만큼 올라갔는지에 대한 표현이 거리가 돼 있잖아. 그래서 이 거리는 B와 같아진다고. 그러면 결국 위에 있는 원에서의 특징, 나의 반지름은 B와 같습니다. 곧 이걸 의미를 부여하면 중심의 Y좌표와 같습니다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어. 그죠?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도 보니까 얘가 접점이라서 그 접점으로부터 나 내리면 수선의 발 표현되는 거와 반지름 R이 되는 거 동일하다는 거 체크하실 수 있지. 그지? 얘에서 틀린 건 딱 하나, 다른 건 하나. 위에 있는 녀석이 B일 때 아래에 있는 녀석은 D가 된다는 거 좌표 그냥 그런 거 보지 말고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녀석은 나는 뭐 양수라고 봤을 때 얘는 음수라고 볼 수 있다 이거지? 양수라는 표현을 주기 위해서 Y축도 이렇게 이쪽에 있었다는 거 판단 한 번만 줄게요. 그죠? 그럼 X는 양수들인데 Y는 얘가 양수일 때 얘는 음수야. 그럼 어떻게 돼? 거리라는 건 마찬가지 나로부터 너까지의 크기가 될 테니까 Y좌표가 활용되는 건 맞지만 음수좌표에서 거리를 표현할 거면 난 마이너스 붙은 D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판단 가능하다고. 가능?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서 R값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그 R값은 마이너스 D와 같았죠. 마이너스 D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붙은
중심의 y좌표라고. 자, 이렇게 되면 정리 한번 할 수 있겠죠. 아하! 결국 중심의 y좌표와 반지름 간의 관계가 x축에 접할 때 접하는 지금 원의 방정식의 활용인데, 근데 그때는 부호가 플러스일 때도 마이너스일 때도 있네. 결국 나의 반지름은 절대값 붙은 중심의 y좌표와 같겠네.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상관없이 크기는 같겠네 의미로 반지름과 중심의 y좌표가 연결되더라. 어디에 접할 때? 바로 x축에 접할 때. 의미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테마로 정리 한번 합니다. 결국 방정식으로 이제 연결시켜야 되고요. 나의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세우러 갑니다. 어떻게 될까? 라고 보니까 r 값이 바로 중심의 y좌표인 절대값 b와 같아지죠. 그지? 다시 이 포인트에서 색깔만 좀 달리 표현해서 이 녀석의 정리를 해보면 절대값 b와 같아진다고요. 가능해? 그게 우리가 찾아냈던 지금 x축에 접하는 중심의 y좌표의 활용이잖아.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원의 방정식을 세울 때 본래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의 제곱입니다가 원의 방정식이었는데 r자리가 절대값 b와 같아졌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절대값 b를 집어넣을 수 있었다고. 근데 절대값의 제곱은 언제나 실수의 성질 그대로의 제곱과 같아서 전체적으로 식이 꾸며지면 b의 제곱입니다라고 나타나는 거 확인하셔라. 이게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의미 괜찮겠죠? 뭐야? 미지수가 이제 3개가 아닌 2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점도 2개 있으면 구할 수 있다고. 한 문자는 아니지만 두 문자에 대한 표현으로 r이 사라지더라. 표현 방법 첫 번째.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원으로 가볼게요. 자, y축에 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보이잖아. 자, x축도 우리가 이번에 한번 표현을 하고 갈게요. 그리고 y가 양보다 큰 상황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원과 이런 식의 원이 나타난다는 거 확인 가능하겠죠? y축에 접할 때 마찬가지야. x좌표라는 녀석이 활용된다는 거 바로바로 보인다고. 이 중심의 좌표 한쪽을 a, b라고 놓고 이 중심의 좌표를 c, d로 놓자고. 여기까지는 표현을 바로바로 해드릴 테니까 의미 잘 봐봐. 그렇게 되면 이게 접합니다의 표현 접점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건 x가 양수입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좌표의 활용이기 때문에 a와 같다고요. 여기는 반지름 r이 나의 c라는 녀석이 음수입니다라는 표현으로 마이너스 c와 같다고. 그지? 마이너스 c와 같다고. 그렇게 되면 나의 왼쪽은 r은 마이너스 c 곧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로 오른쪽의 반지름은 r이 a 곧 그대로의 중심의 x좌표로. 그렇게 되면 결국 나의 반지름 r은 절대값 중심의 x좌표와 같더라. 그죠? y축에 접하면 x좌표와 반지름이 연결되더라. 포인트만 체크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또 원의 방정식을 표현 한번 해봐야죠.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상황인데 그 r이라는 녀석은 이제 절대값 a와 같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r의 제곱이었던 상황 앞과 동일하게 갑니다. r값이 절대값 a로 바뀐다고요. 실수의 성질 절대값의 제곱은 본래 a의 제곱과 동일한다 라는 포인트로 a의 제곱으로 식이 마지막 꾸며진다고요. 의미 괜찮죠? 그래서 미지수가 다시 2개인 식이 나타나더라. 좌표축에 접하는 곧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었다고요. 의미 괜찮죠? 예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남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동시에 접하는 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x축, y축 동시에 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원의 방정식이 마지막 테마인데 얘는 이 앞
두 가지와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 녀석은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기 때문에 사실 의미를 잘 보면 그 X축과 Y축에 접할 수 있는 원의 모양이 이렇게 네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축과 축, 곧 기역자가 그려지는, 곧 여기는 니은자, 이러한 지금 과정의 형태가 그려지는 서로의 그 X축, Y축에 연결된 고리가 원점으로부터 나타났을 때 1사분면과 2사분면과 3사분면과 4사분면에 각각 떨어진 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뚫고 지나가는 녀석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의 표현이 나타나는 게 체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녀석은 테마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난 알아. 너가 앞에서는 X나 Y만 건드렸지만 이번엔 여기 이렇게 그림 그리면 정사각형 그려지는 거 보이죠? 그지? 서로의 X, Y 동시에 다 건드려지는 형태가 나타난 거야. 그지? 그러면 이번엔 A로, B로 표현하기 기분 나쁘다고요? 왜? 여기도 반지름이 R인 거 알고, 여기도 R인 거 알고, 여기도 R인 거 알고, 여기도 R인 거 알고, 모두가 다 R이 된다는 걸 알아버렸는데 굳이 A와 B라는 미지수를 쓸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버리면 사분면에 따라서 중심좌표의 부호만 결정한다고. 1사분면이라고 얘기하면 X도 양수, Y도 양수인 사분면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중심좌표는 R, R이 됩니다. 그죠? 2사분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X는 음수인데 Y는 양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체크가 가능하니까 나의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R, R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그래. 3, 4분면은 X가 음수, Y도 음수. 그러면 나의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라고 얘기하는 게 포인트가 잡히고 4, 4분면은 X는 양수인데 Y는 음수야. 그러면 나의 중심좌표는 R, 마이너스 R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반지름은 다 R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이 녀석에 대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는 굳이 중심좌표와 반지름을 얘기할 필요가 없더라. 오케이? 그냥 반지름 하나 나오면 모든 식이 다 완료되니까 이 원의 방정식은 사분면에 따라서 곧 사분면의 결정이 중요해지고 그 사분면에 따라서 식들은 정해져 있는 식들을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시면 되겠죠. 1사분면 중심이 R, R, 반지름이 R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이 R의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죠. 2사분면은 중심이 마이너스 R, R입니다. 그러면 X-R의 제곱인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이 반지름 R의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죠. 부호만 달라진다고요. 3, 4분면은 R, R이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이 R의 제곱이 되고요. 4, 4분면은 R, R이니까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이 R의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겠지? 그러면 이 사분면을 구하는 대표적인 과정은 뭐가 있는지만 하나 더 정리하면 사분면의 결정은 주어진 점에 집중하셔라. 예를 들어 1,3이 이 원 위의 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얘는 1사분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고 마이너스 1,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2사분면이라고 판단하시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하면 3사분면 1,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하면 4사분면이라고 체크하시면 된다고. 주어진 점이 곧 나에게 사분면을 결정해 주더라 판단 기준만 하나 더 만들어 놓으시라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쭉! 여러 가지 원의 방정식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는 옆에 있는 문제, 두 문제만 풀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 개 다 해봐야 되겠다. 5, 6, 7. 각각의 축에 접하는 세 개의 테마들을 하나씩은 다 다뤄야 될 것 같아요. 5번, 6번, 7번 세 문제 다루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5번 같이 한번 출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갑니다. 이 녀석의 답은 9였어. 오케이. 자, 여기는 지금 원의 방정식의 문제는 아니었고 반지름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는 당연히 중심에 지금 X축에 접합니다 였기 때문에 Y좌표가 반지름과 연결된다의 포인트만 체크하자고.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야.
3,0에서라는 지금 특징적인 점 하나에서 접하는 원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원이 그려지거나 혹은 이러한 원이 그려집니다라는 지금 테마 던지는 거 체크하실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보자마자 뭐가 판단되냐면 x가 동일하다고요? 그죠? x축에 접하니까 x좌표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 접점에서 지금 수선의 발이 표현되니까 결국 여기 3, 여기 3,는 안 변한다고. 그지? 지금 절대값이라고 얘기했던 건 사실 의미를 보자면 반지름으로 표현할 땐 얘가 3,r이고 얘가 마이너스 r이잖아. 가능하겠어? 테마의 의미를 반지름으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선택하셔서 이 상황에 따르는 결국 그 중심이 누구 위에 있다? 얘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얘를 대입하는 거 첫 번째, 얘를 얘에다가 대입하는 거 두 번째로 표현만 하시면 끝난다고. 위의 점이라는 거 결국 뭐야?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말인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항상 포인트, 반지름으로 반지름으로 표현한 정보여야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니까 나의 각각의 중심좌표를 R로 표현하자고요. 그죠? R은 0보다 크다. 오! 1번 과정 들어가. 자, 네, 1번은요. 자, 1번은요. 3,r을 집어넣었습니다. 6 플러스 R 더하기 3이 0이죠. 아헤, R값 마이너스 9네. 0보다 작아서. 너, 안 돼? 단순하게 의미 해석 끝났죠? 그죠? 오케이. 두 번째. 3, 마이너스 R 딱 되겠지. 6만 R 더하기 3이 되니까. 결국 R의 값이 9더라. 0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나 성립. 결국 R 값은 9라는 거 포인트 체크하자고. 단순하게 해석해요.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6번 문제 빠르게 넘어가 봅니다. 자, 여기도 곧바로 바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문제 봐봐. 여기는 이제 원의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원의 방정식의 중심의 좌표가 4, 4분면 위에 있대요. 그지? 4, 4분면 위라는 건 x는 양수인데 y는 음수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죠? 콜. 그리고 y축에 접합니다라고 오른쪽에 딱 얘기하는 순간 아하,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 R과 같시오. 포인트 체크 가능하다고. 그럼 이제 출발 한번 하면 되겠죠. 정리는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녀석의 중심좌표가 필요하고 그거의 부호결정, 중심좌표 필요하고 그거의 반지름 필요하다. 뭐 표준형으로 바꿔라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지? 내 위의 식에 표준형의 의미가 필요하니까 빨리 완전제곱꼴로 변형하셔야 된다고.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k의 제곱, 그러면 9와 k제곱이 더해졌으니까 그 녀석들을 빼야 되겠죠. 플러스 10은 0이었답니다. 정리하면 내 식이 k제곱 마이너스 1이요라고 나타나는 거 빠르게 판단 가능하다고요. 콜! 그러면 중심좌표가 4, 4분면 위에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 녀석의 중심 3과 여 녀석의 중심 마이너스 k가 나타날 때 x는 양수, 3은 양수 당연하지. y는 음수. 마이너스 k가 음수라고 얘기하니까 k는 결국 양수입니다라는 정보가 하나 나한테 주어졌네. 이 정보를 통해서. 의미 괜찮죠? 두 번째, 그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다. 하하. 포인트가 너무 또 단순하게 끝나버렸죠. 나의 중심좌표 녀석이 3인데 그게 k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의 반지름. 결국 3이라는 중심 x좌표의 절대값은 그대로 3이 되고 그게 반지름 k제곱 마이너스 1과 같더라.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그러면 9는 k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k의 제곱은 10이었고요.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그 상황 중 0보다 크다라는 정보를 그대로 붙여서 루트 10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요. 빠르게 체크하시고 7번 문제를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곧바로 갈게요. 7번으로 곧바로 지금 일단 달려보시죠.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나의 X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 뭐야? 바로 찾자고. 오케이. XY축에 동시에 접하면 반드시 첫 번째 4분면 결정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몇 사분면 위인지를 결정하면 우리 원방 주어져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근데 그 상황은 바로 주어진 점, 위의 점이라는 그 의미가 준다고요. 가능해. x가 음수, y가 양수, 몇 사분면? 2사분면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죠?
그죠? x가 음수, y가 양수. 어호! 결국 갑니다. 자, 나를 통해서 원의 방정식 꺼내 봅니다. 2, 4분면 위에 있는 xy축 동시에 접하는 나의 원의 방정식은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r제곱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식을 꺼내시면 된다고. 가능할까?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지금 이 점 위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2를 대입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대입입니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의 제곱과 같다라는 식으로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r제곱 마 4r 플러스 4 r제곱이 된다 이거지? 샹샹 사라지고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인데 r은 1보다 큰 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사항을 통해서 r값은 5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체크 가능하더라. 5가 찾아지면 그대로 다시 나의 원의 방정식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되고요. 집어넣어서 식을 꺼낸 마지막 포인트. 나의 원의 방정식은 위쪽으로 정리할게. x r값 5 이렇게 완벽하게 꺼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녀석 전개해서 각각의 개수를 비교하는 건 여러분들 몫이니까 비교하시고 그렇게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게 되면 답은 25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문제였다는 거 체크만 한번 해보세요. 자, 위치관계입니다. 위치관계는 원에서는 딱 세 가지 보시면 돼. 첫 번째는 두 원의 위치관계입니다. 자, 위치관계 뭐랬죠? 뭐의 관계를 위치관계라고 얘기한다고? 항상 기억하랬지, 그지? 위치관계는 교점의 숫자, 곧 교점 관계에 따라서 나타난다고요. 그죠? 그 단어가 출발한 의도가 바로 교점이라고. 그래서 교점의 관계로 한번 쳐다보자면 두 원의 위치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세로로 그냥 두 줄로 한번 그려볼게. 나 안 만날 때 있어? 그지? 근데 안 만날 때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 만날 때도 있는데 두 원이다 보니까 한 녀석은 안쪽에서 안 만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외부, 내부라고 일단 표현해서 이 녀석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이 접하게 되는 순간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얘네들도 접하는 순간이 생길 거고 그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그래서 이건 외접, 내접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한 공간으로 딱 만나는 그 순간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겠네. 의미 괜찮수? 만나지 않는다. 외부, 내부. 한 점에서 만난다. 바깥쪽에서 접, 외접. 안쪽에서 접, 내접. 마지막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교점 관계로 위치 관계들을 꾸며주시면 되고 이 위치 관계의 활용의 포인트는 언제나 원에서는 자, 판별식 쓰는 거 연습하지 아직 마시고요. D와 R의 관계로 곧 조건으로 꺼내더라 포인트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각각의 미지수의 조건을 찾는 문제들이 던져질 텐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자, 이 두 원의 위치 관계일 때는 거리 D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고 반지름은 큰 반지름을 R로 작은 반지름을 스몰 r로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 첫 번째 외부에서 만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중심 좌표를 두 개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슉 연결하면 이게 중심 사이의 거리, 그게 D가 된다고. 그죠? 큰 쪽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큰 R이라고 표현할 거니까 대문자 R, 작은 쪽의 반지름을 스몰 r. 그러면 외부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나타나는 조건은 뭐냐면 결국 나의 녀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식은 r 더하기 r보다 거리 d가 큽니다 라고 나타나는 거 판단하시라고요. 끝. 이게 외부야. 요라 편하죠? 자, 두 번째 내부입니다. 내부에서 만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나의 중심과 너의 중심을 찾아서 찍겠지. 그렇게 해서 거리를 구합니다. 거리는 나와 너 사이의 거리니까 이게 거리 D가 돼요. 엄청 작아졌죠? 그죠? 반지름을 표현할 거야? 그러면 반지름 큰 녀석은 중심으로부터 이 거리 D를 포함한 바깥쪽에 있는 원의 한 점까지 이걸 큰 R이라고 표현 가능하고 안쪽에 있는 반지름은 나의 중심으로부터 너 안에 있는 녀석까지 이렇게 R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의 표현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안쪽에 있던 D와 R을 더해도
그거보다 큰 반지름 R이 크더라. 의미 괜찮죠? 근데 이 순간 우리는 D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스몰 r을 반대쪽에 넘겨요. 그러면 마이너스 관계가 되죠? 내 거리 D는 R에서 스몰 r을 뺀 거보다 작습니다 라고 나타나는 게 내 부의 조건이더라. 포인트 체크하시라고요. 의미 괜찮지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순서가 쭉 아래로 내려오는 거 잘 봐봐. R 플러스 R이 D보다 작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 접했지? 접하게 되면 결국 나의 중심으로부터의 반지름이 곧 접점이 되고요. 큰 반지름 R. 그리고 나의 중심으로부터의 그 접점까지의 반지름이 스몰 r이 됩니다. 어머나 세상에, 중심과 중심이 연결된 직선이 돼버렸네. 그럼 이 사이의 거리는 D가 되겠죠. 어떻게 돼? 이퀄이 되겠지? 의미 뭐야? 같은 식을 그대로 사용한 R 플러스 R과 D의 관계가 되는데 이때는 R 플러스 R과 D가 같아진다고. 이게 뭐? 외접이라고요. 자, 내접 겁니다. 내접도 분명히 같아질 거예요. 무엇인가가. 중심 찍고요. 중심 찍고요. 그래서 이 녀석의 반지름을 먼저 표현합니다. 바깥쪽에 접하는 점까지 큰 R이 될 거고 이쪽이 작은 R이 되겠죠. 그리고 사이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D가 된다고요. 아하, D 더하기 R이 큰 R과 같아졌네. D에 대해서 정리하면 D는 곧 R-R과 같아져 버렸지. 의미 괜찮수? 작다의 의미가 이퀄의 관계로 나타난다고. 이게 내접입니다. 자, 마지막 두 점에서 만납니다는 결국 그 녀석과 그 녀석의 사이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상황인지 잘 표현해봐. 나의 중심이고 너의 중심이고 이 녀석의 반지름을 표현합니다. 근데 반지름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 기분 나쁘니까 여기다가 반지름을 이렇게 만나는 점에다가 표현해서 큰 R을 설정하고요. 이쪽에다가 작은 R을 설정하죠. 그리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표현하면 여기는 삼각형의 지금 존재 조건. 그지? 나머지 두 변의 길이보다 한 녀석의 길이, 큰 길이는 작다의 표현이 나타나기 때문에 첫 번째 표현에서는 D가 제일 크다라는 변의 길이로 생각했을 때 이런 녀석이 되고 R보다는 R이 클 테니까 얘가 제일 크면 결국 나의 녀석 R 더하기 D보다 R이 더 크다라는 표현이 나타난다고. 그죠? D의 길이에서 쓰자면 이 R은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R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공통으로 묶은 공통범위가 되기 때문에 범위로 하나를 묶어서 생각해보면 얘네들의 위치가 반대로 바뀐 D가 R 마이너스 R보다 작고 어이구 미친. 자, 부등호 반대로 표현한 거 지금 보이죠? 그죠? 아무리 큰 변의 길이도 두 변의 길이보다는 작단데 부등호 반대로 써서 지금 완전 심장 떨리는 표현 나왔어. 이쪽으로 바꿀게. 여기도 스몰 r 더하기 D가 큰 R보다는 무조건 크다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R을 넘겨서 부등호가 이렇게 표현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는 지우지 않고 그냥 바로 이 위치 플러스로 바꿔서 갑니다. 그죠? D는 R 플러스 R보다 작고 R 마이너스 R보단 크다 표현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어떻게? 너와 너 사이가 된다고. 서로 겹쳐진 그 순간의 생각에 범위의 형태가 곧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점 사이에서 만난다까지 표현 방법 의미 보시라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정리 하나씩 하셔서 그 녀석들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시 표현의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녀석이 두 번의 위치 관계였고 두 번째 어떻게 되면 되냐면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야. 어떻게 되면 돼? 원이라는 녀석과 만나는 교점의 관계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을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혹은 두 점에서 만날 때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겠죠? 그죠? 이 녀석들은 우리가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 다르다 포인트를 체크하셔야 되는 건 바로 D와 R의 관계로 이 녀석의 식을 꺼내는 조건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고. 나의 D는 누구니? 라고 얘기하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당연히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반지름을 쓰면 되니까 표현하지 않을게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씩 비교할 건데 첫 번째 바로 뭐야? 두 점에서 만난대죠? 자, 두 점에서 만날 땐 어떻게 되니? 라고 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라는 녀석보다 연장된 나의 반지름이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D라는 녀석보다 R이 크다. 정보 끝.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납니다. 곧 접합니다. 접하는 정보 두 번째는 뭐야? D와 R이 서로 같다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D가 더 이제 커지겠죠. 그럴 때는 만나지 않는다고.
세 가지 정리 포인트 보이시죠? 그러한 D와 R의 관계로 조건만 꺼내시면 되더라. 포인트 체크. 자, 근데 이러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는 이런 녀석이 표현된다고요. 어떻게?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던져지고, 이러한 녀석의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면 나의 원이란 녀석과 원 밖의 직선이 표현되는 게 대표적인 문제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심에서 내 녀석까지 일단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D라는 녀석을 활용해서 나의 최대 거리와 최소 거리를 구할 수 있다의 아이디어인데, 나의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은 눈대중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의 지금 점이 존재한다는 거 볼 수 있죠. 그지? 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내 원위의 점. 근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러한 중심에서 나의 내린 수선의 발, 곧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연장선이 원과 만나는 그 점, 그 점이 최대를 나타내는 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다시 그 녀석이 만나는 안쪽에 있는 나의 원과 만나는 점, 그게 최소의 거리를 나타내는 점이라는 거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지? 그렇게 되면 결국 최대 거리, 최소 거리를 구하라고 얘기할 때는 이 원에서의 반지름과의 관계로 D와 R의 관계라는 건 변하지 않고요. 최대는 D에서 R을 더한 값입니다. D 플러스 R. 최소는 D에서 R을 뺀 값입니다. D 마이너스 R.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절대값은 붙여줍시다. 차의 관계는 양수값이 아닐 때 절대값을 붙인다 포인트만 살짝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세 번째 원과 점 사이인데, 근데 원과 점은 절대 위치 관계를 나타낼 수가 없지. 그죠? 점이 두 점에서 만나진 않을 거 아니야? 점은 그냥 하나 콕 찍어놓은 점이니까. 그래서 이 점과의 위치 관계는 바로 이 스키. 거리의 문제만 나타나고 거리의 최대 최소가 표현된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동일합니다. 누구와? 바로 직선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D 풀 R과 D마 R의 절대값 콜. 그 절대값은 사실 얘 때문에 앞에도 붙여준 건데 이런 거예요. 원이란 녀석이 있고 점이 있는데 의미가 달라질 필요가 없죠? 점에 가장 가까운 점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쪽, 점에서 가장 먼 점 이쪽 보일 거 아니야. 그 녀석을 어떻게 활용한다고? 바로 원의 중심에서 나의 점 사이의 거리를 활용해서 이 녀석이 D라고 표현하고, 그 사이에 연장선이 만나는 점이 최대 위치, 그 전에 만난 점이 최소 위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D 풀 R, D 말 R.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결국 우리가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들 포인트 잡으실 수 있다. 정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딱 맞춰볼게.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풀어오는 거 괜찮죠? 과제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풀어오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파트의 문제부터 풀면서 질문하시는 거 몇 문제 풀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슈.